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MSMVP 이재석입니다. 그 애프터 파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 6번까지 하는데 세 번째까지는 제가 하기로 했고 나머지 세 개는 이인희 MVP님이 하기로 하셨는데 웨비나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팀즈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시작할 때부터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웨비나 처음이라서. 일단은 그렇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파워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데모 영상들에서의 그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는 얘기들을 영상을 보면서는 다 졸았어요. 재미없다 그랬어요. 다 미치는 줄 알아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후속 이제 우리 녹화 끄고 했던 이야기들에서는 좋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파워 플랫폼에 관련된 코파일럿 얘기였고,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코파일럿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기술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연정님이 발표하시는 게 이제 그 데모도 그게 좀 보여주고 이론을 설명할 건데, 오늘은 전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왜냐하면 4주차에 가면은 우리 4회차에 가면은 김수정님이 김수정님이 발표하기 발표하기 김수정님이 김수정 발표하기로 했던 그, 저기 뭐냐, 그 팀즈 관련된 것들이 요거와 좀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두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정님 자기소개 하시고 한 시간 동안 뭐 본인 하고 싶으신 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연정님, 네,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랭코드라는 회사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강연정이고요. 제가 제 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고객분들이 저희 컨버세이셔널 AI, 대화형 AI 솔루션에 그 온보딩해서부터 실제 사용하기까지의 그런 전체 사이클에서 테크니컬한 서포트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지원을 같이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이번 세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 그 지금 빌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PPT를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네, 네, 한번 공유됐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그 생성형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한 생성형 AI 시작해보기라는 주제이고요. 이게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조금 재성님도 아까 설명을 잠깐 주셨지만 약간 하이 레벨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애저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먼저 제가 간략하게 PPT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성형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요새 많이 핫한 생성형 AI인데 그 전에 생성형 AI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뭐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이어져서 현재 생성형 AI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이 장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지금 막 모바일의 혁신이랑 챗GPT의 혁신을 비교해 봤을 때 모바일이 실제 그 고객들이 모바일을 사용하기까지 걸렸던 연수가 16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챗GPT는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 100밀리언 유저를 확보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을 모바일과 인터넷, 페이스북, 이렇게 챗 GPT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런 100밀리언 유저를 챗 GPT는 도달을 했다는 게 저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화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애저 AI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저 그 이코시스템 안에 뭐 마이크로 당연히 M365, 다이나믹 365 이런 애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좀 로우 코드, 노 코드 플랫폼인 파워 BI,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애저의 다른 스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애저의 AI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 애저 머신러닝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애저 오픈 AI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AI 서비스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애저 오픈 AI 서비스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GPT, 그 GPT 3.5 버전이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가 된 GPT-4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도와주는 달리가 있고 GPT-3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저 오픈 AI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그 고객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게 기업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용 보안, 프라이버시, 그 컴플라이언스 등을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그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챗GPT와 애저 오픈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보안 측면이.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GPT-4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 고객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각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이번 빌드 세션에서 중요하게 발표한 사항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부의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저 오픈 AI를 위한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이제 지원이 될 거예요. 이거는 아직 그 오픈 전이어서 커밍 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컨텐츠 필터 기능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오픈 AI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서치량에 비례해서 그런 스로프 처리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네 번째로 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뭐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에 다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챌린지를 보면 어, 네, 가장 긴 문서가 있는데 뭐 토큰 수는 충분하지 않아요라는 챌린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기존의 솔루션으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빌드를 구축을 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네, 런타임으로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이런 솔루션이 이제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해지게 됐고요.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소스들은 정말 다양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뭐 PDF나 워드나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아니면은 뭐 내부에 구축해 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다른 DB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파일들이나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애저 오픈 AI와 연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고도화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 RAG라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좀 고도화된 검색 생성?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번 빌드 세션 번역을 되게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런 레그 앱,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애저 아키텍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애저 안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애저 오픈 AI 서비스와 그리고 여기서는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가 나와요.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는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이런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랑 애저 오픈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NoSQL을 쓰는 이유가 사실 기업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처리되어야 하는 처리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고, 뭐 보안이나 파티션 키 이런 것들 좀 스케일 측면에서 스케일러블한 데이터베이스이고요. 50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Semantic Similarity 를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 벡터, 차원 이런 개념이 나와서 약간은 좀 하이 레벨, 조금 딥하게 수학적인 측면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영상에서 발표자분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영상을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벡터 검색을 활용해서 어떻게 인덱싱을 하는지, 이거를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에 새롭게 등장한 벡터 서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아시아 언어나 아니면 아프리카 언어를 더 향상된 기능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시가 진짜 되면은 저희가 또 데모도 만들어 보고 테스트도 해보면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랑 통합을 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소스들을 다 통합을 해서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고, 애저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웹에서의 새로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들을 이 플러그인을 이용을 하면은 같이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고, 100개 애저 트랜슬레이터로 100개 이상의 언어들의 번역이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가능해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권한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같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으로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측면에서 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세 번째 개념은 컨텐츠 필터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쨌든 윤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언어적인 측면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좀 해로운 컨텐츠들을 그 오픈 AI API가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헤이트, 섹슈얼, 바이올런스, 셀프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API를 통해서 바로바로 리스폰스를 받을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애저 포털 상에서 이거를 그 유저들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기능을 좀 로우 레벨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우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다른 것들은 뭐 하이, 이거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커스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은 그 처리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쨌든 기업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그 하이 볼륨 이 사용량이 워크로드가 많아질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비용 절감, 그리고 처리량 그 용량에 따라서 그 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모니터링 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 프로비전 스로우풋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였고요. 이 네 가지가 이번 세션에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업 그 내부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해보시는 시간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재석 MVP님이 또 따로 준비하신 세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인트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같이 보면서 좀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네, 영상을 지금부터 시청하도록 할게요.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체크 한 번만. 네, 잘 들려요. Well, hello, everyone. Great to see you. My name is Dom Divakaruni. I lead product for Azure OpenAI, and I'm joined by my esteemed colleague, Pablo Castro, who leads Azure Cognitive Search. And I'm super happy to be here with you all, here to talk about Azure OpenAI and the tools that we're building to help you develop applications with it, to develop co-pilots with it, and excited to share a bunch of new announcements, some of which you've heard during Scott's talk, and dive into it in some more details here. You've heard a lot about this, but again, sort of setting the stage, the field is as old as, as some of us here in the room. And, it's really been accelerating since 2012, started with the AlexNet paper and then the Transformers in 2017, but really has picked up steam in the last couple of years, right? Like none of us have seen this pace of innovation. And it's really
changing all our lives in such a meaningful way very, very quickly. Seen in no other than ChatGPT in how quickly it really captured all of our attention. In no time in history has technology or really any innovation captured all our interests so quickly and has reached the adoption levels of ChatGPT as we've seen. So in really 2 months, it has scaled to 100 million users, and it just speaks to how useful and practical it is in all our daily lives, and it's intuitive, right? And so we at Azure AI are happy to build all these innovations into products to make them second nature for us to consume in our productivity suites, in search engines that we use, as well as low-code, no-code tools that we all use in Power BI and Power Apps. All that consume the powerful AI models in the customizable AI model layer, including Azure OpenAI, which is our service that brings together OpenAI's most recent innovation to life so you can build applications with it, because that's what's most important. And all of this runs on Azure Machine Learning, our massive scale AI platform that helps all these innovations come to life. And so we look at Azure OpenAI. What is it? It is our platform that helps us bring OpenAI's research to life. It rides on a foundation of enterprise security with all the highest security standards and what you expect from the cloud and what you can depend on, where your data is private and it remains in your tenant, and none of it is used to train or improve our systems or train machine learning models. And provides you with all of OpenAI's models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including the most recent GPT-4 model. It's really captured all the attention of the industry. It's lighting up all these unique use cases that haven't been possible before, right? Summarization, reasoning over data, writing tools, code generation, and now ushering in the era of co-pilots. And so GPT-4 is the latest to the state of the art from OpenAI, and you've heard a lot about it. It achieves human-level perf on text generation. It lets you steer it with nuanced instructions. Actually, OpenAI will tell you that they've had this model done training and still in development for about 6 months. And that time was carefully spent tuning the model to make it more steerable and useful when you instruct it to do something. And it really shows, right? I don't know if you all have had a chance to play with GPT-4, either in ChatGPT or the Azure OpenAI service, but what you're able to do with it is really remarkable. Just, there was a time in the past where prompt engineering really was an art, considered an art, and it really took a lot of coaxing to get the model to do what you needed to do. Not anymore with GPT-4, right? Just with a few instructions, what you can create with it is freaking phenomenal. And so all of that is really being used by thousands of customers. I think Scott cited 4,500 customers that are using Azure OpenAI today, and really building with it. Coursera is a great example of a customer that is building AI-powered learning experience on our platform to help learners with sort of an interactive learning experience that helps learning be a more personalized journey than one that is generic and crafted and that's out there, and we have to adapt to it. And so as we look at this, we see 3 use cases really emerging. One is where AI is embedded into products we use, like search, and makes things fundamentally better, right? Search synthesis as opposed to search results on a page that you have to discern what the right thing is for you. And really, pretty simple use cases like generating blogs or helping us write emails. To the next level above that is what we've seen just over the past few months with ChatGPT, is where it's helping novices learn topics that they are not familiar with a simple Q&A based style learning.
And that really opens the doors for us to become more effective at everything we do by just simply asking the model to help be our co-pilot, to guide us along a task. And the last part where we're seeing these models really help and emerge is to help experts be more efficient at what they do, sort of offloading their tasks and sort of helping the knowledge worker be more effective at what they do. And so we're seeing that in no other place than Epic. Epic Healthcare plays a major role in the industry, in the healthcare industry, and we're helping them incorporate GPT-4 into electronic health records. They are helping medical professionals use their time more effectively. And another great example of helping the expert is DataRobot, right? DataRobot, our partner, who's incorporated Azure OpenAI to help their customer cohort, their customer base of data scientists and ML practitioners be more effective. Lots of, machine learning has been out there for a long time. Lots of customers use it in their mission critical applications as part of their workflow and the tasks that they do. And so what this integration helps customers at DataRobot do is it helps them do their jobs more effectively. It provides data scientists with some analysis, which they can go fact check, and helps accelerate their journey, helps create more models and put AI into more places. And so with this, I'm happy to share a couple announcements. We talked about the models that are available on the platform. And so this conference at Build is all about us taking that a step forward, helping you build co-pilots along with these technologies. And so I'm happy to announce 4 different capabilities, and Pablo will talk about one more with Azure Cognitive Search. And it's the first to really help you extend the capability of the models, incorporate your own data, because that's really when it's useful, is when you're able to apply your data to it and garner insights from it and help leverage the model to power insights and power your applications. And then the last 2, which I'll go into, are innovations to really provide you more control over the way you integrate the service into your applications, and also a provision throughput, which is a capability for large-scale production applications. So let's dive into it. Sort of to go from a 10,000-foot level down much, much lower, let's talk about the API interface that sort of makes this possible today, right? It's called the Chat Completions API, which is kind of all-encompassing. In the past, you may have been familiar with the Completions API, and you use the Completions API to sort of ask the model, and it's a single question response kind of interface. This one not only does everything the previous API did, but it also enables chat, which enables these Copilot-like scenarios, where if you look at the code there, it allows for a couple different fields. One is the system field, which is really the system message, or as Kevin talked about, the meta prompt, which you can tailor to tell the model exactly how to behave, what to say, what not to say, what parameters to stay between, and really steer the model for your particular application, for your particular use case. And then you can stick a couple more examples, any number of examples into the prompt, as long as the prompt length goes. And under the role of user and assistant, you can provide the model with some examples to help steer it. And in fact, what we're finding internally is that this paradigm of using the system message and examples and user and assistant gets you really a long way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es with using fine tuning, where you really have to go low level, you have to train these models with your data. And it's kind of a tough mental model and paradigm for us to break.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픈 AI가 등장을 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큰 굴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지금 하신 것처럼 파인튜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그 내 데이터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Where a lot of us in the machine learning field, fine tuning is just a natural thing, right? You have a base model, you got to fine tune it for your particular task. And what we're really seeing is that increasingly with each generation of model, you're having to do that much less and less, where the system message combined with examples that you can put in the prompt really get you quite a distance. And so the challenge that, per all the keynotes and the talk so far, the challenge that we run into is, great, the model is fantastic, it has a base level of knowledge, probably trained in 2022 with GPT-4, but it doesn't have my context, right? And I want to put my context into the prompt length isn't long enough, what do I do? And I don't want to have to keep sending the model all these tokens for my entire document at once. So the conventional solution that we keep telling customers is build a vector database and go at runtime, go find the relevant snippets that pertain to your query, craft your prompt, and run it. Has worked for a lot of customers for quite a while now, but we felt that this was an opportunity to make it easier for customers. And so I'd like to introduce Azure OpenAI on your data. We've built a really easy way to make it easy for developers to ground Azure OpenAI on your data. So you can combine a model like ChatGPT, which is GPT 3.5 Turbo, or GPT-4 with your own data and build your assistant that reasons over your private data, right? And it does it securely within your Azure tenant, in your Azure resource. No data is shared with anybody.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릴 부분은 애저 오픈 AI를 사용을 하면 여기 자막에도 지금 보실 수 있듯이 애저 테넌트 내에서만 수행이 되고 이 데이터는 절대 학습되거나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Your data is not used. Again, I'm trying to hammer this point home because it comes from a lot of customers, is your data is not used to improve our systems or train machine learning models. It's all in your own tenant. And so we have a number of data sources to start there in the top blue. We'll be expanding to a number of additional data sources in the weeks and months to come. And really it is to extend the capability of these models for you to ground it on your own data. And so why don't I flip to a demo of what this looks like. You've seen some of this on stage, but I can go into it in a little bit more depth. 이게 되게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하는 빌드여서 그런지 좀 데모 시연하는 데 있어서 항상 데모 시연만 하게 되면은 데모 귀신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빌드에서도 되게 그런 게 좀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And we all know how live demos go, so keeping my fingers crossed for the demo gods to shine, to smile on us. All right, here I am in the Azure OpenAI Studio. This is being called the Azure AI Studio as we bring together a lot of industry open source model. 이게 지금 애저 포탈에 들어가시면은 애저 AI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는 지금 다양한 업계 오픈소스 모델을 통합을 해서 최첨단 AI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애저상의 포털 화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 you to really take advantage of the most cutting edge in AI. And so I'm going to flip to the ChatGPT Playground. 여기서 이제 데모 귀신이 붙어서 영상이 끊기더라고요. God, I hope this loads. It did. Okay. So what I'm going to show you first is the base model without grounding with your data, right? So I'm going to type in something simple like does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뭐 지식 베이스나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이 유저 메시지 입력창에 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Think of this as a chatbot facing facing your employees for them to learn about some specifics in your health insurance plan. And I'm going to look up on this. The model is either going to say I don't know or come up with an answer that's pretty generic. Okay, the model sure enough said it doesn't have information about specific Premier health plans, and so now I want to ground this with my data. And 지금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제너럴한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 이쪽 패널을 보시면 Add Your Data라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드를 클릭을 하시면 we've introduced this new Add Your Data field. By the way, I meant to say before I get to add your data on the system message, in case you're not familiar with it, this. 네, 여기를 누르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왼쪽에 시스템 메시지 창이 있어서 여기서 시스템 메시지를 수정을 하시고 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This is where you can go, craft your specific instructions to the model to tailor it to what you want to do. 그래서 너가 보스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는 어떤 보신지 시스템 메시지를 이렇게 알려주면. So I'm going to go back to add your data. I'm going to add a data source. And here 데이터 업로드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 소스들이 되게 크게 애저 블록 스토리지랑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지고 계시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코그니티브 서치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코스모스 DB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NoSQL 기반의 코스모스 DB를 활용을 하셔서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e have a number of options for you to use. Blob stores, you can upload files, whether that's PDFs or Word documents or what have you, and or you can use your vector, your search index as your cognitive search, which I'm going to use for this demo. And so I'm going to choose a service, a cognitive search service, and I acknowledge that I may incur charges for the use of this. Gosh, this is going exceedingly slow. 네, 여기서부터 아마 데모 기신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문제가 있고 막 이래서 이쪽에서도 대처를 하시는데 프레젠테이션으로 좀 대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쨌든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제가 직접 포털상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보셨던 화면이랑 똑같은 애저 오픈AI 스튜디오인데요. 지금 아까 전에 발표자분이 여기에 입력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셨고 뭐 문서 업로드 하는 거나 아니면 시스템 메시지 입력하는 이것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템퍼러처라든지 아니면 탑피 이런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애저 오픈AI 스튜디오 내에서 직접 뭐 템퍼러처를 뭐 1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테스트를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여기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창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뭐 메시지 입력해 보시고 실제 뭐 내가 템퍼러처를 1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타피를 바꿨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이제 오픈AI 스튜디오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하는 것들은 들어오셔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면 And at this point, I look and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이거는 일단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요. work makes dream work. Ams covered under the Premiere, right hand side. What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제가 업로드한 문서들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문서를 업로드한 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좀 더 정확하게 문서 기반으로 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문서에 근거해서 이런 답변을 냈는지 레퍼런스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document did it pull up? Did it do the right thing? Okay, perfect. And now there's another neat feature that's baked into here, which is I can go publish this as a Azure App Services web app. Okay, perfect. 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 설명 있는 것처럼 애저 웹 서비스라는 거를 하나 붙여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And now there's another neat feature that's baked into here, which is I can go publish this as a Azure App Services web app, 그래서 애저 웹앱을 퍼블리싱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which then lets you easily provide an interface that folks can interact with. So you can either test this out, or you can go take that web app and extend it to your own use case. You can add your own authentication on it and make this your own for your own companies. And so this is the view of that web app. Imagine that I published it, and you go ask. This is like a standard user interface, right?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깃허브에 MS 측에서 깃허브에 그 코드를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뭐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앱에 빌드를 하면은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에서 좀 그 유저들이 볼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냥 포털상에서 뭐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웹앱이 빌드가 되면 이런 UI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o one's actually going to go to the Azure OpenAI Studio. They're going to go to this sort of an interface that you build for your own company. So this is another way that we make it to make it really easy for you to go build an interface that you could present to your build your own Copilot and present it out to your audience. Okay. With that, I am going to flip back to create your. Okay, awesome. With that, I'm going to introduce you to Pablo, who will walk you through sort of behind the under the covers of how you create your search index and what powers the experience that we just saw. Thank you, Pablo. Thanks, Dom. Hi, everyone. Good morning. As you probably already heard this morning during keynotes and whatnot, integrating large language models with your own data is one of the key challenges that we all face when constructing new generative AI applications. The emerging pattern for this is what we call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The idea of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or RAG, is to separate the large language model from an externalized knowledge base, all coordinated with an orchestrator that mediates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components and the rest of the application experience. Now, there are different ways to kind of bundle these together. Like sometimes you'll build your own applications. Maybe you're building your own Copilot or your own custom experience where you control the application user interface. You build your own orchestrator, either with the technology Dom just showed, or maybe you're using LangChain or semantic kernel to orchestrate all of these things together. And in the end, at that point, you build the entire stack on your own, and maybe you use a large language model and a retriever. Or sometimes you'll build a plugin, which is a way to use extensibility in other systems like ChatGPT or GPT or any of the other surface areas as we discussed this morning that now support plugins. Now, a key element is that in all of these scenarios, what we have is an externalized knowledge base.
This allows us to bring data that is not about the model. We use the model because of its capabilities to absorb information, reason about it, and give us answers. But we don't want its knowledge. We want the knowledge to be the one we bring in through the knowledge base. Now, if you think about the actual knowledge base, let's think about what is the problem statement we need to tackle. So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externalize knowledge into this retriever. And what the retriever needs to do is find the most relevant pieces of information across a very large set, given just an unstructured query. So the systems that do this have a name already, and they're called search engines. In the context of Azure, Azure Cognitive Search is a solution for retrieval that can power all of these applications. And it'll do all the it'll bring all the building blocks that you'll need, from data ingestion to scaling, to enterprise-grade security, to dealing with written languages and whatnot. Using cognitive search, you can now create a knowledge base there, and along with a large language model, create an integrated experience for customers. Now, traditional methods for search are very often very effective for this. So you'll use things like keyword search, symbolic manipulation of text for linguistics and things like that. And that has proven effective in a number of ways. That said, another emerging trend these days is to also use representation-based retrieval, or vector or embeddings for retrieval, which are complementary to traditional methods in the sense that they can do semantic-based retrieval that's very useful in some cases. So let me very quickly first establish what do we mean by semantic similarity. Like, the idea is you can learn a model such that 이거는 시멘틱 유사도에 대한 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딥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벡터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코딩의 과정, 그리고 벡터 인덱싱의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in general, what we do is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 and there are a number of techniques to do that. 그리고 또 애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서치가 지원이 돼서 아까 언급이 되었던 시멘틱 서치의 그런 시멘틱 서치의 역할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So in the context of Azure, I'm very excited to announce that Azure Cognitive Search now has native support for vector search. And we do this by introducing a new vector type that you can add to your indexes. 여기도 서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랭킹을 다시 매기는지, 인덱싱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련해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Functionality of the application. And of course, we'll do this in the context of Azure. 이게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 자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따로 이거를 처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데모가 보여지는데, 여기는 보시면 코드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코드는 직접 디버깅 찍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그 종단점 찍어가면서 F9 눌러가면서 실제 이거 쿼리를 날렸을 때 어떤 디버깅 찍었을 때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코드를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서 좀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To category criteria, use it is pretty simple. You just say search, indexed some vectors, and then search.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벡터로 검색 인덱스를 만들고 인덱싱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들을 애저에서는 코그니티브 서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검색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e this real quick on a complete application. This random battery thing I have open. All right, there. So this is one of the example applications that we show, and actually this is in GitHub. 이게 제가 그 GitHub 링크를
이따가 공유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GPT랑 기업용 데이터를 붙여서 애저에서 그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애저 오픈AI랑 코그니티브 서치 붙여서 만든 건데 이거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anyone wants to try it. So let's say, typically this is the way it works is we have an Azure Search Index, you give us a question, look it in the index, and then feed it to the model to answer the question. Now, sometimes people can ask questions, and we always find, there is always someone that will ask a question like this. This is a healthcare kind of website or kind of for employees. So they'll say, instead of just saying hearing device, they'll say, some mechanical waves reaching the sides of my ear. Like the point is, like the retriever has no hope because all these words don't quite mean anything from the retrieval standpoint if you're looking for words. So well, that's awesome. Let me do thi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모 귀신이 붙어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고요. No, because with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서가 업로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세의 답이 I don't know라고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we don't want this model to spin. There is an answer somewhere in this knowledge base. The problem is the question is too contrived. So let me fix this by using Azure Cognitive Search vectors. So what I have here is in my index, this is just the Azure portal, so we can take a look at what's under the covers. You can see that I already created my content. I also have actual embeddings. I'm using the Azure. 여기 지금 포털상에서 히어링이라는 쿼리를 이렇게 서치를 했을 때 인베딩 결과값이랑 뭐 컨텐츠 이런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OpenAI embeddings API for this. So now I'm going to go.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애저 오픈AI 그 인베딩 API. So we can take a look at what's under the covers. You can see that I have. 이 인베딩 작업을 하려면 그 애저 오픈AI 인베딩 API를 통해 이게 지원이 이렇게 인베딩 결과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I already created my content. I also have, I'll say query vector equals, and I need to embed the query as a vector. So I'll say OpenAI, the embeddings, create, and then the engine I want to use is, I have it in my configuration already. And then the input is Q, is the query that I'm getting from the user. Okay, so now once I have a vector, what I want to do is, in my call to Azure Cognitive Search, I want to pass the vector as part of the query. So I'll say vector is, so I need three inputs. One is the actual value of the vector. In this case, is query vector, which is calculated. K is how many we want to retrieve. I already have a top argument for that. And then fields is which fields to look into, which the name of my field in this case is embedding. 이런 식으로 그 코드 내에서 값들을 뭐 파라미터 값이나 코드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그 아까 UI 나왔던 거를 직접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Let's put a breakpoint here and see what happens. So now I'm going to ask the same question again. And if I look at here where I hit the breakpoint, what I have here is the vector representation of this question. And actually, this was much better when you actually restart your application. 이렇게 코드상에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직접 If you change the code. UI로 돌아가서 값 확인하고 하면서 그 인베딩 값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o that you actually pick up your attention. So this is what OpenAI computed as the encoded version of my question. So now I can send this to Azure Cognitive Search and then compute the results that then I'll send to the completions API to compute an answer. And so now that we have like an actual data to work with, then the large language model can provide a reasonable answer to the question. 이렇게 앞에서 코드로 직접 프롬프트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뭐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을 했을 때 값이 더 잘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It 있고요. actually understood that I'm talking about a hearing aid device instead of some kind of convoluted description of what it was. So if we can go back to the slides, for all of you to create the next gener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powered applications on your own data. This is in private preview today, and you can go to this link to sign up. 그래서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의 벡터 서치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인덱싱 API랑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간단한 부분이어서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다룬 내용 중에 그 플러그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me of the problems we wanted to tackle with these models is where these models fall short today, right? They're great with lots and lots of different languages, probably fall short a little bit in some tier 2, tier 3 languages, some Asian languages, African languages, etc. OpenAI also has something called a retrieval plugin that talks to multiple vector databases. We wanted to also incorporate that as a first-class thing within Azure OpenAI. Lastly, we wanted to tie Azure OpenAI to information in the web so you can ground it with more relevant, recent information as that's what's most useful, and build applications on top of all of this, right? And so happy to introduce Azure OpenAI Service plugins where this will be interoperable with all the plugins that OpenAI has, but what we're focused on first is to solve some of these key problems by integrating these Azure services or Microsoft services into our plugins to allow for these models to be extended, for you to build applications on these models, extend them out to these various Azure services. All of these are managed, all these sources are managed with Azure AD and managed identities, so your application can only access stuff that it's authorized to. And then additionally, because of some of the newness and the potential and our learnings in this space, we want to ensure that we provide administrators with the control to only enable plugins that are approved in your enterprise for your Azure OpenAI resources. So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기업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보안적인 측면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플러그인을 만약에 활용을 할 때 관리자에게만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can then you can administer what folks can see and what folks can't see. So I'm going to quickly demo this, and hopefully the demo god smile on me this time. At first you don't succeed, right? Okay, so I'm in Azure OpenAI. I have a new section for plugins where I can enable this stuff. I can, as you can see, I have 3 plugins enabled: Bing Search, Translator, and Cognitive Search, what Pablo was just demoing. And so I'm going to pretend here that we've built a Copilot that faces Contoso Manufacturing Corporation, and there's a problem with there's a problem with a part. There's a customer complaint that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 customer's saying and help them resolve it. So in this scenario, a customer email came in Vietnamese, and I don't know if I want to trust the model quality in trying to parse out the customer's concerns. So I want to use Azure Translator, right, which has really high translation accuracy. So I go ahead and send that in.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업로드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이 고객의 이 이메일을 바탕으로 이 고객의 가장 핵심 우려사항을 요약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it not only translates, but the model then acts on the translation to help summarize what are the client's most key concerns. And so we wait for this to come in. Obviously, this is something.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플러그인으로 트랜슬레이터를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원문은 베트남어이지만 답변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That is in preview and that we're working on. And so what we're seeing here is that they're worried that proper due diligence hasn't been done on air quality. They want to make sure that the air quality standards in the documentation may be outdated. And so they want us to just double check, right, if everything is working right. And so actually, if you look at this down here, we see that the translator plugin has been used, and we see the output of the actual. 여기 아래에 플러그인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리퀘스트 값이 어떤 식으로 리퀘스트를 이렇게 줬을 때 리스폰스 값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이 포털 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Full translation. So at this point, I'm going to ask it, hey, what are the testing standards? And so when I type in this, the model obviously says, I don't know this information. I should now reach out to cognitive search with my index, with my documents, to understand which one, what parts are relevant to extract that information out. And great, it says that these are the testing standards. It provided me with a number of tests. But it says that it's using a ISO standard, and I don't know if our testing standards have been up to date. This could be an old document. So I'm gonna go explore on the web to see what is the latest standard. And 지금 여기는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라는 게 플러그인으로 이게 활성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벡터 기반의 좀 관련성이 있는 정보들을 답변으로 알아서 걸러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And do I have that covered in my documentation? So I'd say when was ISO last updated? And at this point, the plugin service reaches out to Bing Search, the Bing Search API, and determines that the plugin was last updated. 이렇게 좀 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직접 그 빙 서치로 검색이 되어서 답변이 나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In 2010, and if I go to the source, it sure enough links to the ISO standard, and I can see here that, well, this is going to load pretty slow, so I'm going to give up at that point. But as you can see, we've extended the model's capability to reach out to a number of external systems. It'll help you build more powerful co-pilots and leverage multiple sources of data that's out there. So if I can go back to the slides now. Thanks much. And so during the keynote, we covered configurable content filters. This is another important area of control that we wanted to introduce for our customers. Today, we run content filtering in line with the service. We filter out the prompts and completions.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 데모 시연에 있어서 조금 뭐 데모 귀신이 붙고 앞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빨리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콘텐츠 필터링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좀 이 해로운 콘텐츠, 좀 유해한 콘텐츠가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알아서 방지할 수 있는지, 감지해서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To ensure that no harmful content in these following categories are filtered. And so what we've now enabled is the ability to adjust the sensitivity of your content filters. And so you can, by default, medium severity harms are filtered out. You can adjust that now to say, hey, you know what? In the sexual category, I don't want low severity harms as well, so you can filter that out. And I don't want to. There's plenty of great content. It looks like we ran a little long with some demo issues, so I don't want to hold you all up here. The last thing I'd say is that we have provision throughput, which is an offering for production applications that running at really large scale to ensure that they can reserve the capacity they need for their production applications. It's going to be available in very limited form for large scale applications on our service. Please reach out to your account team if you want to learn more. And that's it. I'll recap with some next steps. We covered a lot of announcements here. 네, 여기까지가 이번 세션에서 살펴볼 내용이었고 크게 4가지였어요. 내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빌드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위한 플러그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콘텐츠 필터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처리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크게 다뤘던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재석 MVP님이 또 뭐 직접 만드시고 하시는 거를 저보다 훨씬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나 노하우를 또 나눠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다음으로 재석님께 토스를 하도록 할게요. 재석님,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녹화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